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빨리 오르지 않고 지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빨리빨리 안 오르냐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그래도 꾸준히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 받으셔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아니면은 빠르게 오르지 않고 지루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팔고 딴 거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 있잖아요. 세배 레버리지든 아니면은 빠르게 가는 개별주든 이런 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고 이런 거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주식 이런 ETF들은 빠르게 오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빠르지 않고 이렇게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존버는 너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저는 이게 빠르게 안 오르든 잘 안 오르든 이거를 바꾸거나 안 한다고 리밸런싱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모아 갈 거고요. 제 목표 가격까지 오면은 그때 팔던지 아니면은 더 보유를 하던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저는 팔 때가 아니고 꾸준히 모아 갈 때다. 저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치 있는 주식이 싸졌을 때, 가치 있는 ETF가 싸졌을 때 꾸준히 지루하더라도 수량을 모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누구는 미련하다 이 바보 같은 뭐다러 중국 주식을 뭐다러 매수하냐 미국 주식만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 주식도 하면서 중국도 특히나 전기차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2차 전지를 이제는 완전 진짜 중국 배터리가 이기고 있잖아요. 이 실적이나 아니면은 마켓쉐어 이것만 봐도 점점 이기고 있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그거에 보람을 느끼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조금 속상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또 오르면은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왜곡이 있어서 이 주식 투자의 묘미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평가도 있고 고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꾸준히 지루해도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좀 오늘도 또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 좋지 않아서 미국 주식을 또 모아간다. 근데 요즘 미국 주식도 뭔가 조금 변동성이 너무 높고 뭐라고 해야죠?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왜 요즘 경기 침체 위기도 있고 공포가 너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럴 때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한다 이런 마인드도 좋지만 일단은 무서우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벤츠가 인천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그 벤츠의 전기차가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 주민의 45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 코리아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 배터리가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처음에는 CATL 배터리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CATL 배터리보다는 10위권 정도에 되는 좀 이름 모를 회사예요. 파라시스 배터리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등수에만 나올 때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파라시스 배터리가 지금 3,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공개를 추진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니콜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배터리 회사는 원래 수율도 별로 좋지 않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진짜 품질 1티어는 CATL이나 비아디고요. 그 아래는 CALB도 있고 또 다른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가 있는데 파라시스는 진짜 그 눈에도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데에 배터리를 벤츠가 지분 투자했다고 넣는 거 보고 조금 걱정이 된다. 1억 넘는 차량에는 파라시스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CATL이나 아니면 LG나 이런 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니콜을 한다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매크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내 최고치다. 그래서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거는 소비가 저는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가가 완만하게 올라야 그만큼 산업이 늘어나는 거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IMF가 지금
부동산 이거 뭐지? 부동산에 1트리리언 달러죠. 1트리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구해내라 중국 정부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 싫다. 부실한 부동산 기업들은 정책 자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상화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실한 기업에 이렇게 정책 자금을 계속 투여해서 살아남게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우리나라 지금 PF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정부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건설사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은행이나 이런 데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끔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투여해서 이렇게 계속 인공호흡기만 달아주는 꼴인데, 이게 과연 자본주의나 이런 자율시장 경제에서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이 이게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 정책을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자유경쟁 체제로 가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한다 해서 관세를 뭐 중국 전기차한테 매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 뭐 제재를 한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미국이 더 공산당 같은 조금 사회주의죠, 보호무역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요즘 시대에서는 어디가 뭐 선이고 어디가 악이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 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중국이 더 자율시장 경제나 이런 거를 더 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망할 기업은 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상화가 된다고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IMF 조언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알아서 부동산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힘을 쏟는 데는 우리는 전기차와 최첨단 산업 고도화 계획 여기에다 더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이 정책을 잘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논외인데, 요즘 파리 올림픽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지금 환잔너라고 중국의 수영 선수가 100m 있잖아요. 수영에서 100m에서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엄청난 게 뭐냐면 미국에 지금 64년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m 부분에서는 미국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잔너가 지금 세계 기록까지 새기면서 이렇게 미국의 기록을 깼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측이나 아니면 서양 측에서는 못 믿고 이거 도핑을 해야 된다, 이거 약물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지금 서양이 수영을 잘한다, 동양인은 못한다, 뭐 이런 약간 우월주의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주에서도 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계주에서 홍계영 계주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100m 기록보다 더 빨리 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판잔너가 지금 45초 92로 100m 저번에 100m 금메달 딴 것보다 계주에서 더 빨리 했다. 야, 이거 보면서 뭔가 조금 이제는 동양인도 수영에서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핑을 지금 많이 하는데, 도핑 적발을 중국이 진짜 0.2%밖에 적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도핑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요즘에 도핑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도핑 숫자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테스트한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테스트한 게 지금 19,228건을 테스트를 했는데 적발 건은 0.2%밖에 안 된다. 그런데 테스트를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서 뭔가 조금 이 테스트나 이런 게 조금 불공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다, 미국을 이겼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제는 뭐라고 해야죠, 수영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이겨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나 패권에서도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점점 미국을 압박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으며,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변화가 진짜 올 것인가, 1극에서 이제는 다극화의 체제로 지금 전 세계의 체제가 변할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을 또 추천을 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젠가 엊그젠가 말씀드렸죠. 비아디가 합작 법인을 웨이차이랑 해서 지금 보면 엄청난 규모의 이런 공장을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비아디는 앞으로도 좀 진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XCMG라고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이 트럭, 전기 트럭을 생산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비아디의 LF 배터리나 아니면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재 용량은 230톤, 세미 트레일러 7대, 연간 인건비는 100만 위안 절약이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은 이러한 트럭을 10대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570개의 스마트 광산이 있어 연간 19억 4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40%, 약 40%에 해당합니다. 채굴 자체가 여전히 상당히 더러운 경우에도 채굴 부문에서 AI 및 전기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AI로 이렇게 하면서 10대의 트럭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사람이 없는 이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가나 있거든요. 지금 국가 지역 도로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200대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상의 중장비 있잖아요. 중장비 기계가 가나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워터 그레이더, 불도저, 콘크리트 믹서, 백휠 로더, 롤러 및 티퍼 트럭이 도로 유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런 생산량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다. 미국도 이렇게, 요즘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에 뭐 투자하거나 아프리카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거나 이런 걸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거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밖에 없죠.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밖에 없는데, 거의 중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뭐가 더 발전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미국이 이제는 돈이 없는 거 아닌가, 돈이 있으면 이런 나라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사업 수익성을 올릴 텐데 그럴 만한 돈도 이제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이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리 올림픽에서 기념품이 중국산이 장악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중국산이 가성비도 좋고 생산력도 좋고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구공 만드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축구공은 뭐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중국 뭐 이런 데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데에 기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축구공이나 이런 만드는 기술이 이제는 거의 없다. 이런 제조업을 다 내주면서, 그래서 제조업을 이렇게 내주면 결국은 그 기술자와 엔지니어까지 그 나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하면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제조업을 이미 내줘버렸으면 그거에 대한 뭐 학과나 아니면 대학 학과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죠. 교육도 없어질 뿐더러 엔지니어까지도 이제는 소실된다. 그럼 다시 그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그 다음에 그 기술과 산업력을 키우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그거를 다시 할 수가 있냐. 미국이 금융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어렵게 돈 벌 수 있는 이런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전히 잘 나가려고 하면은 제조업의 파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전쟁에서도 드러났고 이번에 그런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무서운 게 이 제조업에서도 싼 인건비와 인력을 갈아 넣는다, 이런 지금 뭐라고 해야죠, 오해도 있지만 중국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장비와 이런 것 때문에, 로봇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나오고 가격도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갈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이 뭐 값싼 인건비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최첨단 장비로 빠르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153개 등대 공장 중 62개를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3위라고 있잖아. 3위라는 창사 중장비 공장을 포함해서 인구 20만 명 도시의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1540개의 센서와 완전히 네트워크로 연결된 200개의 로봇을 사용하여 45분마다
펌프 트럭을 생산합니다. B4는 스마트 제조를 채택하여 펌프 트럭 한 대를 생산하는데 90분 이상을 소요되었습니다. 9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더스트리 4.0 플러스 5G 플러스 로봇 공학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처리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계속 점점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공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공개한 4세대 젠 이거 지금 이거를 공개해서 뭐라고 해야죠? 움직이는 거나 그 지금 로봇들이 이런 작업을 테스트하는 거나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영상을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만 중국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커 있잖아요. 지커나 니오 아시죠? 예, 니오 이런 자동차 회사가 지금 유비텍이라는 이 로봇 있거든요. 이 로봇을 지리 미라클 오토메이션은 자동차 분야의 지능형 제조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홍보하고 혁신적인 실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유비테크의 워커S 라이트 휴머노이드 로봇은 7월 초에 지리의 지커 공장에서 시험을 시작하여 CTU 인바운드 급식소에서 직원들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커 공장에서 이 로봇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로봇들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로봇이 달아줘서 사원증입니다. 사원증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원증을 달고 이렇게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짐 오잖아요. 짐을 이제 로봇이 딱 보고 옮깁니다.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짐을 들어서 놓는 자리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 옮겨주는 로봇도 AGV 그 자동화 이렇게 짐 옮겨주는 지게 로봇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동화 시설이 거의 다 되었고 로봇이 이제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이렇게 일하는 프로세싱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봇이 이걸 직접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징 해서 옮기는 게 참 무섭다. 이게 더 이 지커라고 써있네요. 이게 더 이제 더 발전하고 이게 실험이잖아요. 실험을 하면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옮기고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임금도 안 받고 임금 체불도 없고 그 다음에 데모도 안 하고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나중에는 재앙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빨리 주식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든 아니면 이 로봇에 관한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 있잖아요. 기술주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로봇은 쉴 새 없이 실험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지커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커에서 휴머노이드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21일 동안 지커 공장에서 일하며 올리기와 나르기 등 작업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쭉 보면은 니오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지커도 이런 실험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유비테크라는 이 기업이 니오나 아니면 지커 공장의 워커S 라이트라고 이 로봇을 지금 지급을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이런 걸 실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로봇을 이렇게 옮기는 로봇들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무섭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은 일자리를 이 로봇들이 대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10년 뒤에는 이 로봇들이 더 빠르게 인간보다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진짜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실제로 이런 피지컬이 나옵니다. 피지컬 이 육체적인 힘을 쓰는 로봇이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 진짜 이 몸 쓰는 일은 진짜 사람만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 쓰는 일까지 AI와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무섭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나왔거든요. CATL이 37.8%고요. 비아디가 15.8%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점유율을 보니까, 세계 점유율을 보니까 CATL이 1등, 비아디가 2등이다. 그 다음에 LG 엔솔이 비아디한테 많이 밀렸네요. 이제는 15.8%가 비아디고 LG 엔솔이 12.9%다. 그래서 많이 밀렸다. 그리고 SK온이 4.8%, 그다음에 CALB, 그다음에 삼성 SDI, 파나소닉, 고션 하이테크, EV에너지, 선화자전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한국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서 6월 기간 동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소비량은 364.6GWh로 작년 기간 대비 22.3% 증가했다. 그래도 뭐 전기차가 증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ATL의 배터리 이 설치량이 137, 야 대단합니다. 137GWh로 작년 기간 106GWh에 비해 29.5%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CATL이 지금 성장률이 29.5%고요. 그 다음에 24년 점유율은 37.8%,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57.5GWh로 성장률이 22%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15.8%, 그대로네요. 이 점유율은 그대로였다. 근데 성장세가, 이 생산량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LG 엔솔도 성장을 했는데 44GWh에서 46으로 5.7%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4.9에서 12.9로 줄어들었다.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온도 5.4%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CALB는 34.6% 성장을 했고요. 삼성 SDI는 17.4% 증가를 했다. 파나소닉은 지금 보면은 25%가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리고 EV에너지는 38%, 그 다음에 고션은 지금 18%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선화자전자는 62% 성장을 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두 자릿수 넘는 성장을 기록을 했다. 진짜 이게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1위조차, CATL조차 29%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더 이제 중국 전기차가, 중국 배터리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1분기 있잖아요. 1분기 점유율 보니까 중국의 톱 10은 비아디, 지금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지리, 장안, 우링, 그다음에 BMW, 닛산, 벤츠인데, 미국의 톱 10은 토요타, 포드, 쉐보레, 혼다, 닛산, 현대, 기아, 스바루, 지프, 테슬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외국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서 더 잘합니다. 그리고 독일 브랜드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24년 상반기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을 비교해 봤는데요. 중국은 지금 승용차가 234만 대가 수출이 됐고요. 상용차가 45만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수출이 됐고, 일본은 183만 대의 지금 차량이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8만 7천 대의 상용차가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용차와 상용차가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됐고요. 중국은 많은 PV를 수출하고 있지만, 많은 뭐 승용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값싼 이런 내연기관 차다. 그리고 외국 브랜드들의 차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잘한 일은 전 세계 상용차 부분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이 상용차 부분에서 비아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XCMG나 뭐 3위나 이런 데가 지금 상용차 부분에서 계속 전기차로 하면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운영에 필요한 트럭과 밴, 중장비는 중국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자동화 또 보여드릴게요. 롱기가 AI 기반으로 한 등대 공장은 16초마다 모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등대가 아까 엄청나게 많이 생산한다고 했었죠. 롱기라는 이런 AI 기반의 등대 공장은 이렇게 지금 5가지 핵심 AI 지원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을 활용한 유연한 자동화, 그 다음에 AI 기반 결함 탐지 및 추적 기능, 생산 및 납품 주기 관리,
배터리 전원 매칭 및 동적 수혜, 그 다음에 인사 관리. 그래서 품질 신뢰성이 43% 증가했고요. 납품 주기가 83%로 단축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 20% 감소, 그 다음에 시간당 생산량이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제조를 더욱 스마트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AI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더욱더 이렇게 스마트하고 자동화되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많이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본은 전기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23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와 비아디가 337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닛산과 혼다가 15만 9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다. 그래서 23년 닛산과 혼다는 전 세계적으로 각각 14만 대와 19,000대에 불과한 전기차를 판매한 반면 테슬라와 비아디는 각각 180만 대, 157만 대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동차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다, 닛산, 미쓰비시 동맹이 다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혼다랑 미쓰비시랑 지금 닛산이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합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일본의 이런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 이렇게 연합을 해서라도 지금 전기차를 이겨야 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를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기지 못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 재무부 1971년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 그러니까 마이클 던, 지금 중국 전기차를 잘 아는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71년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에 그것은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4년 중국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그것은 우리의 전기차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이런 반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기로 전환되면 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여진을 동반한 거대한 글로벌 지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를 계속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미국의 한 말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중국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은 중국은 97%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차량은 완전히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43%로 변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중국 바이어는 97%로 늘었다. 이렇게 중국은 빠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이 빠르게 이렇게 전기차로 가속되는 동안 이 중국 내에서 이 외국 브랜드들이 계속 붕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리차드 던은 이렇게 마이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이 외국 브랜드들이 이제는 중국 자국 브랜드들에게 밀리고 있다. 특히나 보면은 뷰익, 폭스바겐, BMW, 토요타는 토요타 쇼룸으로 몰려들었었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많이 이제 중국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서 다른 일본, 뭐 영국, 미국, 독일, 한국 이런 차들을 석권을 하고 있다. 예전에 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제너럴 모터스가 인도네시아 사업을 운영했을 때 GM 동료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20억 달러 배당금을 쉽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황금 시대는 끝났다. 마이클 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매출과 이익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여기 중국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볼프스부르크, 도쿄 이사회는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 놀랐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점점 이제 외국 브랜드들을 밀어내는 게 참 이게 엄청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스탈란티스도 이미 항복을 했고 지프도 이제는 파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중국 브랜드들에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매출이 급락을 했는데 제너럴 모터스는 2017년에 41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24년에는 180만 대를 판매를 한다. 현대기아는 2016년에 12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지금 24년에 22만 대밖에 판매를 못한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17년에 400만 대, 24년에는 250만 대 이렇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국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아디의 매출은 급증을 했다. 비아디는 2017년에 42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24년에는 360만 대를 판매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글로벌에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20년이랑 24년 비교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20년에는 중국이 43%를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제는 중국 브랜드가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다음에 일본 브랜드는 16%에서 12%로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브랜드들은 19%에서 16%로 줄어들었고, 미국 브랜드들은 12에서 7%로 줄어들었고, 한국 브랜드는 7%에서 2%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3%에서 0.4%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년 만에, 4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참 무섭다. 중국 기술이 계속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력이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이 만들고 싶어하는 샤오미의 SU7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자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할 정도로 그만큼 중국의 이런 전기차 산업과 이런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점점 다른 외국 브랜드들이 밀리고 있다. 밀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변화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참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 동펑이랑 동펑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 간의 자동차 공장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요. 이탈리아 정부도 동풍과 함께 이탈리아 투자의 소수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통해 인용해 이 투자에는 이탈리아의 부품 회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런 거죠. 중국에게 우리 이탈리아에 와서 공장을 지어주고 투자를 해줘라. 그리고 이탈리아 부품 회사도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받는 입장이 중국이 되었다. 그리고 요즘 공장 늘려가는 거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공장을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비아디든 아니면 중국 전기차 공장들이 그리고 배터리 공장들이 세계로 다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그리고 테슬라조차도 지금 태국에서 공장 짓는 걸 철회했다고 했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계속 공장을 늘려가는 이런 업체와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의 이 전기차 사랑, 샤오미의 이 지금 회장이죠. 레이진 회장이 레이싱 자격증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열정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전설적인 뉘른 브루크링이죠. 이게 여기를 지금 처음으로 운전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터보다 100만 배나 강렬하고 더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페이스카를 타고 가도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샤오미의 회장인 레이지는 진짜 이 전기차의 진심이다. 그래서 전기차 지금 아까 1.97초 때 샤오미 SU7 울트라를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뉘른 브루크링 여기에서 10월 달에 실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또 이거 얻으면은 또 만약에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른 차로 이렇게 하면 조작됐다. 또 한국 유튜버들이 또 막 물타기 할 거거든요. 자동차 유튜버들이. 근데 이걸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출 시장 중국에 지금 보면은 브라질, 벨기에, 영국, 태국, 필리핀은 올해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다. 협회는 러시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제외하고 브라질, 벨기에, 영국, 태국, 필리핀이 가장 많이 팔린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산이 진짜 여전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알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왜 잘 팔리냐, 동남아에서 왜 잘 팔리냐,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가깝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가 이제는 비아디가 되고 있고, 그다음 태국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계속 석권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생산력과 그다음에 이제 현지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장까지 짓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태국에도 공장을 열었고
터키, 헝가리,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외국 수입세를, 그러니까 관세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는 거의 다 이제 세 개의 공장을 지면서 관세를 피해 갈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관세를 피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나왔는데 이번 주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록 상위 25대 죄송합니다. 25대를 나왔는데 지금 비아디가 거의 다 하이브리드는 꽉 잡고 있죠. 리오토의 4위, 리오토의 L6 빼고는 지금 여기 지금 7위까지도 비아디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비아디 지금 보면은 17개 모델 중에 11개가 비아디 모델이었으며 상위 7개 모델 중에 6개 L6 이거 리오토도 차이나 전기차 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좋다. 그래서 모델 중에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리오토는 ER-EV 차량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도 다시 8개 상위 25개 중에 8개의 비아디 모델 시굴 이런 모델들이 위에 있다. 이렇게 차지를 했다. 그런데 1등은 테슬라네요. 야, 역시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8위에 야 샤오미가 있네. 샤오미가 이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샤오미가 8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샤오미도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주차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이브리드 및 ER-EV 및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모델 순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랑 그 다음에 주행 연장형 ER-EV 모델은 비아디의 친L이 7636대를 등록하여 1위를 차지했고요. 송플러스가 7401대로 7401대로 등록해 2위를 차지했고요. 친플러스가 6282대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순수 전기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Y가 8703대 모델 Y가 진짜 여전히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갈매기 비아디의 갈매기가 8488대를 등록해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위안 플러스는 6400대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이번 주에 모든 브랜드에 걸쳐 83,000대를 등록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17.64%, 그 다음에 신에너지차는 36.4%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대수의 47만 1000대 중에 지금 내연기관은 지금 24만 3000대이고요. 신에너지차는 22만 8000대다. 그래서 침투율은 그러니까 이 보급률이 48.4%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의 지금 유럽 시장 이 점유율은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길어져서 내일 또 이렇게 비아디나 다른 뉴스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해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판매량과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여기가 실적이 꺾여서 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이런 주가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해서 죄송하고요. 많이 안 올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주가가 안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뭐 지루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게 더 많이 오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맞춰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잘 안 오르거나 뭐가 안 간다 해서 뭐 이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